뺨때기를 때립니다.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합니다. 그 다음에 쓰러져 있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왜 학교로 가지 않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행태가 바로 그런 행태입니다. 자, 오늘의 하트 일면톱과 관련된 사설 한 대 묶어보았습니다. 일면톱은 야당 감액 예산안 강행, 입법 쿠데타, 그리고 사설, 민주당 예산까지 이재명 방탄용으로 편성하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을 자기네들끼리만 예결위 통과시킨 것, 기사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지요. 예산안은 원래 편성과 집행에 관한은 여당, 행정부가 갖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 국회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원래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더정확하게 얘기하면 세금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것이 바로 세금이 있는 곳에 대표 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왕이 있었던 시대에 왕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수탈을 합니다.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지금 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돈을 걷어서 성을 짓는 데 쓰거나 전쟁을 벌이는 데 쓰거나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근대에 넘어오기 직전에 그런 백성들, 주민들은 이제 시민으로 거듭납니다. 근대는 시민이 되는데, 시민이 된다는 건 어떤 뜻이지요? 그러니까 각성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갖고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 대표를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바로 그 세금, 즉 예산,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디에 얼만큼 쓸 것이냐를 우리가 감시하겠다. 이게 국회입니다. 그런데 감시라는 것이지 자신들의 생각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예산 편성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면 정권을 탄생시키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그 투표에 의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정당하게 획득했을 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이지요. 작년 이맘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네들은 그런 권한이 없어. 만약에 그걸 하고 싶으면 202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돼. 그런데 이자들은 후한무치하게 당시에 이재명의 바로 그 지역화폐, 그것을 증액하려고 별의별 꼼수를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해요? 증액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러자 감액을 한 겁니다. 예산을 감액하는 것, 뭐 그게 무슨 크게 문제냐?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가장 기본적이죠. 국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예산입니다. 예산은 타협을 거쳐서 함께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국회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조직폭력배와 똑같습니다. 뺨때기를 때립니다.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합니다. 그 다음에 쓰러져 있으니까 아니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야지 왜 학교로 가지 않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 행태가 바로 그런 행태입니다. 그것을 지금 아시아투데이 일면톡과 사설에서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재명의 수법 그대로입니다. 이재명이란 자는 언제나 이렇게 하죠. 여러 가지의 어떤 이슈들을 함께 하면서 어떤 특정 이슈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프레임을 딱 걸어버립니다.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건 특활비입니다.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특활비가 있는 모든 곳에서 자신들 국회도 특활비가 있거든요. 자신들만 빼고 나머지 행정부와 관련된 모든 특활비를 전부 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특정 경비, 즉 특경비라고 하죠. 특정 업무 경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검찰한테 주로 있습니다. 500억이나 됩니다. 어떤 때 쓰이냐고요? 바로 마약 수사 또는 조폭 수사 이런 강력 범죄에 쓰입니다. 어떻게 쓰이냐고요? 마약 수사는 거의 다 정보원들에 의해서 수사를 합니다. 조직원들을 중에 정보원을 심어놓는다든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일망타진하려면 오랫동안에 거쳐서 공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원들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 정보원들이 누구고 언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돈을 건넸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원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비밀로 덮으면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영수증을 전부 하지 않았다라고 시비를 걸면서 다 깎아버립니다.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의 정부도 다 똑같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후한무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아이고 특활비가 깎았다고 나라 살림을 못하냐? 이재명의 입에서 튀어나온 더러운 조롱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뺨 때리고 그 다음에 복부를 가격하고 온갖 폭행을 다 한 다음에 아니 학교를 왜 안 가고 여기 쓰러져 있어? 학생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아? 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특활비 깎았다고 이게 얼마나 더러운 조롱인지 아십니까? 특활비 깎은 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은 다 합쳐서 지금 깎은 돈이 어마무시합니다. 4조 1천억 원이죠. 그중에서 가장 큰 것은 특활비가 아니라 예비비입니다. 정부 예비비를 4조 8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을 깎아버렸습니다. 지금 깎은 전체적인 어떤 그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이 정부 예비비입니다. 정부 예비비는 어디에 쓰이는 돈일까요? 비상금입니다. 비상금이 왜 4조 8천억 원이나 되냐고요? 재난, 재해 이런 일들이 터졌을 때 급하게 투여해야 하는 돈입니다. 좌파 패널들과 어저께 이 예산과 관련해서 방송에서 토론을 했는데요. 이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 예비비를 절단을 내놓고 입으로는 아니 특활비 깎았다고 나라 살림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게 되냐고 했더니 그 좌파 패널이 한다는 말이 추경을 하면 되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이거 보세요. 추경이 무슨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새끼 식사 중에 하나입니까? 추가 경정 예산은 원래
나라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겁니다. 아니, 추경을 그렇게 남발하는 문재인 정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 300조였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00조가 됐습니다. 600조로 5년 동안 올린 게 어느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입니다. 400조, 500조, 600조. 단숨에 200조나 국가 예산을, 재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을 한다고 그 600조에서 700조, 800조로 점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아니 추경하면 되지 하면서 나라 살림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들은 또 조롱을 합니다. 아니 협상을 하자. 협상을 하면 되지. 이겁니다. 빵 셔틀을 하는 일진이 아이고 담배 별로 안 지졌잖아. 고작 뺨 때린 것 같고 그래. 뺨 몇 대 맞았다고 왜 이래. 아이고 그래. 이번엔 빵, 우유, 고기, 담배, 술 이렇게 다 사오라고 안 그렇게. 자, 빵, 우유, 담배, 술만 사와.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입에서 나온 그 소리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아이고 나라 살림 절대 안 났잖아. 아니 특활비 갖고 그래 왜? 아 영수증 첨부하면 될 거 아니야. 그의 입에선 예비비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이슈를 덮어버리는 거지요. 치명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나서는 협상하자고 합니다.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모욕감을 줬다. 물론 그 안에는 스토리상 여러 가지 어떤 또 다른 함의가 있지만 국민들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서는 아이고 이게 특활비 갖고 그럽니다. 라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역대 어떠한 간악한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재명 같지는 않을 겁니다. 역대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폐악질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변명하고 있는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습니다.